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도, 혹은 텅 빈 방에 홀로 있는데도, 사실은 전혀 조용하지 않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꺼져 있고, 주변은 고요한데, 유독 당신의 머릿속만은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처럼 소란스럽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끝없이 되감고,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예측하며,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수십 번씩 곱씹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드라마의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의 소음, 바로 정신적 소음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머리는 이미 경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답장을 안 하면 어쩌지? 만약 실패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루는 시작도 되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버전으로 상영이 끝나버립니다. 이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3년 전의 실수를 떠올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는 이 대화가 어떻게 최악으로 끝날지를 상상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당신의 뇌는 스마트폰 스크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걱정거리들을 훑어내립니다.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이 아닌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가상의 영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마도 원치 않는 감독판, 생각 과잉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끝없는 걱정을 신중함이나 현명함, 혹은 감성적인 깊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감옥에 갇힌 것일 뿐입니다. 지나친 생각은 마치 당신의 뇌에 32개의 인터넷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린지, 왜 불안한지, 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소음을 우리의 안전지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깊게 숨을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은 이제 금단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왠지 모를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과잉은 계획이 아닙니다. 준비도 아닙니다. 성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정신적으로 미리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머릿속으로 공포 영화 한 편을 틀어놓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소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음이 당신의 인생을 매 순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과도한 생각으로 허비하는 한 시간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치유하며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시간입니다. 정신적 소음은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명료함, 집중력, 그리고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음을 멈추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음이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머릿속의 그 소란스러움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느껴지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폭풍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 씨앗을 심었고 소셜미디어가 물을 주었으며 과거의 상처가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생각 과잉을 더욱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몸을 해독하듯 당신의 마음도 해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적 소음을 정크푸드처럼 대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먹기 편하지만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해독제는 바로 자각, 행동, 현재, 그리고 단순함입니다. 먼저 당신의 생각을 교통체증을 지켜보듯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차를 뒤쫓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적어보십시오. 머리 밖으로 꺼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육체의 움직임은 정신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은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신적 혼란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침묵은 당신의 초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명확하게 보고 창조하며 상상 속의 삶이 아닌 진짜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소음은 흔할 수 있지만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을 사는 대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소음 속에서 보냈는가?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중독을 끊는 날이라고. 그 소음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소음을 잠재우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녹초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밖에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뇌는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분석으로 인한 마비 현상입니다. 생각 과잉이 만들어내는 함정이죠. 당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각 과잉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죽이고 진전을 죽이고 나아가려는 힘을 죽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요란하게 울리고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차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일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아직 처리 중이야.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생각 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시간을 끕니다.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결정이며
그것은 거의 항상 최악의 결정이 됩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운전대를 의심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해줄 생각의 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전을 원한다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기꺼이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계단의 끝이 다 보이지 않아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성공을 상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도전에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행동을 취하고 나아가면서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자와 관망자의 차이입니다. 관망자는 머릿속에 갇혀 있지만 승자는 움직이고 만들고 실패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없는 것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배짱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피해왔던 바로 그 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못하게 막았습니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수천 번이나 리허설했던 꿈을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자신감은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행동 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함을 느끼면서도 나아가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말하고 확신이 없으면서도 뛰어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럴 수도 있었던 삶을 생각하며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결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멈춰서 있는 것을 그만둘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당신을 가로막았던 유일한 존재가 과거도 세상도 환경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패턴을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살기 두려워하는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결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결국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저 앉아서 생각만 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감히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늘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리모컨을 자신의 생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반응, 모든 감정이 선택이 아닌 머릿속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명령이 아니고
당신의 두려움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운전자의 역할을 되찾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늘 하던 대로 반응하고 반복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듣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폭풍 뒤의 고요한 자각입니다. 당신은 날씨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뇌는 넌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저 복종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 당신은 기다립니다. 아마 실패할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누가 생각에게 당신 삶의 주인 행세를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 도구일 뿐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고통을 기억하며 문제를 예측합니다. 마음의 기본 설정은 진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용기보다 편안함을, 자유보다 익숙함을, 성공보다 안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건설하고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생각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생각과 맞서야 합니다. 나에겐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생각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당신의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반복을 따릅니다. 두려움을 먹이로 주면 불안을 키우고 의심을 먹이로 주면 불안정함을 키웁니다. 힘을 먹이로 주면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제한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건 그저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한다. 내 마음가짐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마음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감옥이 될 수도 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묶어둘 수도 날아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인이시기라는 단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에너지를, 반응을, 그리고 힘을 소유하십시오.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생각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평화를 느끼고 명료함을 되찾으며 당신이 처음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당신의 신조로 삼으십시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그 생각의 창조자다. 나는 내 마음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그 마음의 지도자다. 내 마음이 나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현재의 존재하기, 즉 몰입입니다. 과거의 길을 잃지도 미래에 갇히지도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 운동선수들은 이것을 존이라고 부르고 예술가들은 영감이라고 부르며 수행자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소음이 끼어들기 전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목표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사는 것입니다. 생각 과잉은 몰입의 적입니다. 몰입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당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움직이고 비판 없이 창조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 아플 정도로 친구들과 웃었던 순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보이던 산책길,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던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을 생각하며 겪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순간에 존재했습니까? 몰입은 행동 뒤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저 시작하십시오. 몸을 움직이고 첫 단어를 쓰고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일단 움직임이 시작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의심은 힘을 잃습니다.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사십시오. 이것은 그저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정신적 자유를 위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끄럽게 느껴진다면 행동으로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목적이 길을 잃었다면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발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모습은 머릿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몰입 속에 살아 숨쉽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십시오. 더 열심히 생각하지 말고 더 소리내어 살아가십시오.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당신이 통제하려는 수천 가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살아가기로